네,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추진한 교보생명 상장이 이번에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주 간 지분 갈등을 이유로 상장 예비 심사를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석 기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교보생명이 청구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 대해 최근 연기 결정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지분 24%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지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경영권 분쟁 또는 다른 중요한 소송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장 이후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상장 심사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번 상장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카카오 경영진의 먹튀 논란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장 이후 잠재적 매도 물량, 이른바 오버행 이슈가 큰 기업의 상장 심사에선 거래소가 자발적 보호 예수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교보생명 경우엔 주주 간 사이가 틀어져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이제 상장 이후에 그러면 주주들이 여러 더 생겨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이 진입한 투자자 주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거래소는 교보생명 주주 간 풋옵션 분쟁 결과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 이후에나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 교보생명 상장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나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판정을 놓고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며 새해 들어서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거래소는 풋옵션 분쟁 결과가 어느 정도 명확해져야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관련 사안 취재한 조현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조 기자 지금 리포트로 좀 살펴보긴 했지만 사안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양측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당시 대우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를 우호 지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인수 가격은 주당 24만 5천 원이었고요. 예. 2015년 9월 30일까지 상장하지 못할 경우에 신창재 회장에게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풋옵션 조항을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교보생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된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하자 어피너티 측이 2018년 10월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예. 신창재 회장에게 주식을 되사가라고 한 건데 신 회장이 풋옵션 행사가 무효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지금 상장이 쉽지 않다는 걸 교보생명이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교보생명은 표면적으로 내년에 도입되는 새 제도에 대비해서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또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게 상장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교보생명이 소송과 관련해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앞서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 행사했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주당 40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인수 가격보다 15만 원가량 높습니다. 예. 교보생명은 이 가격이 과대평가됐다. 가격 산출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법 위반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런데 상장 과정에서 시장 가치가 나오게 되면 이를 통해서 풋옵션 가격이 얼마나 부풀려진 건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상장은 협상용 카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점에서 예. 신 회장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상장할 테니 풋옵션 그만 걷어들이고 주식시장에서 시가로 주식 팔고 나가라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되면 신 회장은 나머지 차액만 주고 풋옵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가격으로 풋옵션을 24%를 다 인수하게 되면 2조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예. 상장 후 차액만 물게 되면
신 회장은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보생명이 소송 관련 유리한 위치를 좀 확보하기 위한 해석이다. 좀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고 어피너티 측에 제안할 수 있는 협상 카드를 하나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거래소가 주주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틀이 나와야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좀 보입니까? 네, 갈등의 골이 깊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일단 지난해 나온 국제상업회의소 결과를 놓고 양측은 서로 이겼다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보면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제시한 가격대로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너티 측의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장보다 풋옵션 이행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피너티 측은 최근에 신 회장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 데 이어서 국제상업회의소에 2차 중재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피니티 측은 상장보다 풋옵션을 통해서 투자자금 회수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교보생명은 IPO 방해하려는 흠집내게 그만두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중재 신청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상당 기간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차 분수령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1심 재판 결과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피니티 측과 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를 위해서 교보생명 주가를 부풀렸다는 혐의인데 예.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상장 추진과 주주 간 갈등의 양상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다음 달 10일 1심 재판 결과부터 좀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